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은퇴 준비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어뉴이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몇 차례 영상으로 다루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기본적인, 좀 근본적인 펀더멘털 컨셉에 대한 걸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연금이 뭐냐라고 하면요. 우선 은퇴한 뒤에 대부분 은퇴 후에 따박따박 생기는 소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박따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일 텐데요. 왜 그런지는 뒤에 더 말씀을 나눠보시죠. 자, 그래서 연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로서 보면요. 국민연금이 대표적이겠죠. 한국에 이제 국민연금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퇴 이후에 지금도 돈 벌면 따박따박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내가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그 자금, 그 금액의 어떤 불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할 것 없이 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있어서의 불안감이라는 게 항상 상존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금액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기존의 연금이 고갈될 것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고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향후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까지도 고려하게 된다는 거라서 결국은 최소한의 보장만 확보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의 어떤 현금의 흐름을 따박따박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뉴이티가 될 것이다. 오늘 설명드리는 그 어뉴이티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 이 말은 최소한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어떤 안정과 여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현금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뉴이티의 혜택이 뭘까요?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이미디어트한 거겠죠. 지금 바로 아니면 이후에 몇 년 뒤에 뭐 10년이건 20년이건 언제건 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은퇴 이후에 이미디어 또는 deferred annuity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또는 소득의 흐름을 죽을 때까지 확보하게 해준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가입하느냐 일 텐데요. 이런 경우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목돈이 있어요. 목돈을 저축하고 싶은 거죠. 뭐 수익을 내고 싶은데 연금 상품, 이 어뉴이티도 하나의 캔디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목돈을 저축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일정하게 수입을 내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씩 일정 금액을 조금씩 계속해서 저축하고자 할 때, 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나의 은퇴 후에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제가 지금 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은퇴 계좌에도 우리가 이 어뉴이티 상품을 투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은퇴 계좌에 들어간 금액을 써서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일반 내 자산, 내 자금을 가지고 어뉴이티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IRA라던가, Roth IRA라던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경우 뭐 SEP IRA, 뭐 Defined Benefit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입된, 컨트리뷰된 자금을 활용해서 어뉴이티 상품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있을 거예요. 이 은퇴 계좌에서 어뉴이티 상품을 사는 거는요, 신규로 내가 돈을 집어넣은 그 자금을 가지고 사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이미 뭐 IRA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분들 중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뮤추얼 펀드, ETF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성과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그런 거에 잘 뭐 익숙하지 않다거나 자신이 없거나 해서 다른 어떤 얼터너티브 상품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품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투자 상품으로서 어뉴이티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요, 기존의 401k라던가 403b 회사가 제공하는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IRA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전할 때도 이 어뉴이티에 내가 그 투자 금액을요, 투자함으로써 어뉴이티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언제 가입하느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뉴이티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우선 혜택 기간에 따른 구분으로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immediate annuity와 deferred annuity로 나뉩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내가 바로 가입하자마자 바로 이 어뉴이티
말하자면 내 베네핏을 따박따박 받도록 해주는 그런 상품이 이미디엇 어뉴이티고요. 그거 아니고 일정 금액 동안에는 어큐뮬레이션이죠. 내가 넣은 그 자산이요. 그 금액이 투자돼서 불어나게 한 뒤에 뭐 10년이고 20년 뒤에 내가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디퍼드 어뉴이티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 어뉴이티에서 투자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또는 어뉴이티가 어떤 방식으로 인컴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픽스드 어뉴이티, 베리어블 어뉴이티, 인덱스 어뉴이티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하나하나 보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픽스드 어뉴이티 먼저 보면요. 말 그대로 고정이자, 고정금리의 이자를 주는 상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 5%다라고 하면 그냥 1년 계속해서 1년에 5%씩 복리로 불어나는 그런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수입이요 또는 이 자산 가치의 증가라는 것이 일정하게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variable annuity는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투자한 이 자금이 주식시장, 뭐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연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S&P 500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내 어떤 성과도 같이 맞물려 가도록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굉장히 volatile 하겠죠. volatile 하다는 말은 이게 어떤 움직임이 뭐 이쪽 저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그만큼 기대되는 수입이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프가요 이 자산의 가치라는 게 들쭉날쭉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미국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를, 우상향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거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뉴이티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와 베리어블 외에 인덱스드 어뉴이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와 같이 움직이는 시장에 투자를 하되 내가 약속하는 건 뭐냐면 미니멈을 확보하고 맥시멈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주식시장을 벤치마크로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엄청 나빠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작년 22년도에 주식시장은요 뭐 20몇 % 이상 떨어졌죠. 마이너스 20몇 %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 그 전해에는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플러스 얼마였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인덱스 어뉴이티를 선택을 하면요 미니멈은요 뭐 예를 들어서 0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돈을 잃는 경우는 없도록 약속해 주는 거예요. 수익률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반대로 또 아무리 좋아도요 뭐 주식시장이 막 30%막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나의 어떤 실링, 나의 그런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해서도 얼마로 내가 한정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결국 어떤 부침은 더 낮고 안정적이지만 그럼에도 픽스드보다는 좀 더 어떤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픽스드 어뉴이티와 인덱스 어뉴이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뭐 나이가 뭐 61세인 분인데 1밀리언을요 100만 불을 어뉴이티 상품을 사는데 썼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픽스드 어뉴이티를 사서요 불어나는 것 그리고 이게 뭐 5%였다고 치면요 불어나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죠. 밀리언 곱하기 뭐 5%를 해서 105만 불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늘어나서 뭐 7년 뒤에는 뭐 140만 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에 반해 인덱스 어뉴이티를 한번 비교하면요 이거는 실제 숫자보다는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 집어넣은 건데요. 똑같이 100만 불을 넣었는데 첫 해에 이 인덱스 인컴이 뭐 5.5%가 나왔다고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시장이 좋아서 그에 맞는 그 수익률로서 12.5%가 나왔다고 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뭐 10.3%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품은 업사이드, 천장에 해당되는 것을 뭐 13.5%로 하고요. 그리고 바닥에 대한 거는 0% 그러니까 아무리 뭐 떨어지더라도 내가 돈을 잃지는 않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치는 거죠. 그리고 업사이드에 대해서도요. 내가 아무리 높아도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13.5%까지다라는 걸 약속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네 번째 4년차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해에는요.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 20%가 났다고 쳐요. 그럼에도 우리는 0%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뉴이티 상품에 대해서는요. 이 130만 불이 된 것이 그 다음에 벤치마크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서 나는 원금은 보장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뭐 4.6%의 수익이 난 거고요. 그리고 13.5% 아마도 이때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기를 최대 수익을 13.5로 약속했으니까 여기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 그보다 더 좋은 어떤 결과였는데 주식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내가 약속했듯이 나의 최대 수익을 13.5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로 갔나 보죠. 그래서 이 0%로 막는 이와 같은 성과를 내주는 것이 인덱스 어뉴이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를 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린 거는요. 어뉴이티 상품이 어떠한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 픽스드, 베리어블, 그리고 인덱스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픽스드는 뭐 확정 금리니까 확실하고 안정적이라는 면에서는 좋은데 좀 낮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어떤 고정 수입이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내가 보건대 소득이 너무 낮고요.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리어블이나 인덱스로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퇴할 때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주식시장이 갑자기 안 좋고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마치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아시다시피 이 은퇴 계좌의 그 가치가 엄청 낮아져가지고 은퇴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면요. 베리어블 상품을 내가 투자했을 때는요. 마이너스로 꼬꾸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덱스의 경우도요. 수익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0이라는 거죠. 아쉬운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는다 해도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런 벌러타일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돈을 이제부터는 찾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어떤 그 시기에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나는 찾아 써야 되는데 거기서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시장이 뭐 앞으로 좋아지겠으나 그걸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 그때의 상황에 따라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걸 따박따박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내가 원하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따라서 이게 돈이 도중에 소진된다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이 라이더의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더라고 하면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 플러스 뭐 특약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라이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펀더멘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셔야 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라이프타임 인컴 개런티 라이더에 대한 부분을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인덱스나 베리어블이나 이런 걸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나는 곧 은퇴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미래에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고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인컴 개런티 라이더라는 것을 특약으로서 같이 구입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A. 실제 상품, 앞서 말씀드렸던 인덱스건 아니면 베리어블이건 그거의 결과 내가 예를 들어 뭐 70세부터 이걸 받기로 했는데 그 시점에서의 그 어큐뮬레이션 밸류라고 하죠. 그때까지의 내 자산 가치와 보장소득이라고 합니다. Guaranteed Income Base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주는 그런 컨셉의 라이더, 특약이 바로 라이프타임 인컴 개런티 라이더입니다. 많이들 활용하는 그런 라이더예요. 그럴만 하겠죠. 어뉴이티의 성격을 놓고 보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기본형에다가 플러스 요 인컴 개런티 라이더를 같이 포함을 하니까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그 내용대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죠. 이분이요. 예를 들어서 60세예요. 100만 불의 연금 불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70세부터 내가 돈을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베이스로요 어큐뮬레이트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상품에 가입했다고 쳐요. 아까 얘기했던 요 놈이에요. 요 놈으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밀리언을 했을 때 인덱스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70세부터 내가 지급이 되도록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기본이 되는 accumulated value는 170만 불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에 반해 인컴 베이스를 토대로 나오는 그 guarantee 인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요, 그나저나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이 인컴 라이더를 구입을 하게 되면요, 그때 어떤 식의 수익률을 약속해 준다라는 게 금융사에서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그때 그걸 보고 평가하시고 결정하는데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2%가 주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금액이요, 1밀리언에서부터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 개런티 베이스로는 204만 불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숫자 중에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높은 금액을 토대로 라이프타임 인컴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금액 대비 매년 얼마씩 줄 것이냐에 대한 그 퍼센트도요. 이 어뉴이티를 가입할 때 나이에 따른 그 요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개런티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면 할만하다 판단이 되면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상품을 찾거나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100만 불을 60세 어떤 분이 가입을 하고 70세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인덱스 상품을 하되 내 라이프타임 개런티 라이더를 추가했다라고 하면 이분이 기대하는 것은요. 인덱스를 토대로 한 70세 시점에서의 어큐뮬레이션 밸류와 인컴 베이스를 토대로 한 밸류 간의 큰 금액을 토대로 나의 라이프타임 베네핏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결정된 것이 이 경우에는 지금 11만 5천 불이니까 이분은요. 밀리언을 투자를 해서 11만 5천 불씩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부분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어뉴이티의 장점을 보면요. 이런 게 있겠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것 대비 위험성을 줄이는 거겠죠. 물론 베리어블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를 프로텍트함으로써 내가 큰 어떤 포텐셜도 포기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하고 또한 내 돈을 잃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평생 소득을 따박따박 확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처음 드리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요. 은퇴를 장려하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토대로 제공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어큐뮬레이트 되는 동안에는요. 늘어나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컴 어큐뮬레이션 예컨대 뭐 이게 5%씩 아까 늘어나고 뭐 7%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소득만큼에 대해서 원래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이 어뉴이티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어떤 세금을 절약한 부분만큼이 복리로 투자 수입으로 더 좋게 반영이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뭐 그건 아니겠죠. 모든 것들이 다 장단점을 같이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단점은요. 서렌더 차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뉴이티 가입했는데요. 갑자기 뭐 1년도 안 돼서 또는 2년도 안 돼서 이 피리어드가 있어요. 서렌더 차지 피리어드가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이걸 해지할 경우에는요.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장기 플랜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요. 앞서 제가 이게 리타이어먼트, 은퇴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뭐 IRA나 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에는요. 소득에 대해서 10% 페널티 텍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연히 이것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피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런 금융상품이 뭐 이렇게 좋은데 뭐 피가 안 붙을 리가 없겠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피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산이 이만큼 들어가서 얼마의 현금 흐름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누리는 밸류의 관점에서 말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게 맞겠죠. 왜? 결국은 그런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다 피를 감안한, 피를 다 차감하고 난 뒤에 나의 넷 인컴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남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만큼의 큰 효용을 주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례를 좀 볼게요. 그러면 한 분은요, 저희 케이스에서 60세 정도 되시는 비즈니스 오너였어요. 스몰 비즈니스 뭐 이런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이제 2세에게 석세션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더불어 이제 10년 뒤에는 완전히 나는 손 놓고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요. 본인이 가진 자산의 규모와는 무관하게요. 어떤 미지의 두려움 또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자산이 얼마나 많건 무관하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끊기면 어떻게 되나? 내가 오래 살 건데 그 사이에 내가 자금 흐름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걱정은 내 자산이 얼마고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역시 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은요. 밀리언을 투자했어요. 앞서 그 사례하고 거의 비슷한 걸 텐데요. 이걸 물론 개인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오너니까
회사의 그 Private Retirement Plan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분은 Defined Benefit Plan이라는 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금을 활용해서 이 연금 상품을 사는데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되는 상품을 구입했을 때는요, 70세부터는요, 일정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정액이 아까 사례에서는 11만 5천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의 밀리언을 연금 상품을 사는데 투자함으로써 이후에 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들을 어떻게 하는지와 무관하게 나에게 있어서의 그 사회보장 베너핏,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과 연금 수입이라는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또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둘 중에 늦게 돌아가시는 분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는 조금 나이대가 더 어려졌어요. 뭐 40대 직장인이라고 했는데 뭐 30대, 20대 상관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이거예요. 내가 은퇴 준비는 할 거예요. 그런데 주식 직접 투자나 이런 거에 난 자신도 없고, 또는 거기에 내가 신경 쓸 뭐 여유, 겨를도 없고, 뭔가 안정적으로 되고 싶은데 또 누군가한테 이거를 맡긴다고 하면 그것도 좀 깨림직하고 피나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옵션이 없을까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식 직접 투자 대비 안정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신경 쓰고 이런 것 필요 없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매년 일정액을요, 내가 급여에서 받는 그런 일정액일 수 있겠죠.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일 수도 있겠고요. 역시 개인 별도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IRA라던가 아니면 그와 같은 은퇴 계좌에서 프리텍스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일정액을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는요, 마찬가지예요. 뭐 60세가 됐건 60세 이후가 됐건 그 전 언제건 간에 이와 같은 이 어뉴이티 투자를 통해 일정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인과 배우자 사망 시까지 라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조금 독특한 경우인데요, 재미있어서 그냥 추가했어요. 뭐냐면 실제 저희 케이스인데요, 뭐 30대 운동선수라고 할게요. 뭐 20대, 30대 굉장히 고소득의 유명한 뭐 운동선수라고 할게요. 그런데 선수협회에서 선수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은퇴한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 전에 물론 선수협의회에 연금을 불입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연금 시스템이요, 재미있게도 40세부터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그때 안 받고 60세 이후에 받으면 베너핏이 훨씬 더 좋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미리 받는 것보다 늦게 받기 시작하면 금액도 더 높고 뭐 여러 가지 베너핏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20대, 30대니까 한참 운동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고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바가 없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 선수협에서 나오는 연금, 선수연금은요, 60세 이후에 받고 싶어요. 왜? 그게 베너핏이 크니까. 그러면 비는 기간이 언제예요? 내가 지금 40세까지는 뭐 선수 활동을 해서 큰 소득이 안정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60세 이후에도 뭐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과 또한 이 선수 연금을 통해서 뭐 어쨌거나 확보가 되는데 중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어뉴이티를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안정적인 현금 수입이 있으니 지금 당장 뭐 이미디어트하게 연금이 지급되는 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40세부터 60세까지 어뉴이티를 지급하는 그런 상품을 스트럭처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선수연금을 수령하니까 이와 같은 이 어뉴이티라는 그 비이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이걸 하느냐? 따박따박 생기는 소득을 죽을 때까지 확보하는 데 대해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 대비는 안정적일 것이고요. 은행 수입 대비는 더 높은 수입이 확보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금 상품에 대해서 고소득, 어떤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어떤 투자 방안으로서 어뉴이티를 보시는 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뭐 다른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건 고위험, 고수익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연금의 어떤 베너핏은, 연금의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대 수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다? 따박따박 생기는 안정적인 소득을 죽을 때까지 받는다라는 그런 안정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라는 데 연금의 제일의 가치를 두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과 최소한의 베너핏과 안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뉴이티 현금 흐름을 같이 확보함으로써,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죽을 때까지 확보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이런저런 자산이 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 한껏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인 거죠. 그래서요,
정말 결론은요. 대부분의 경우, 뭐 모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 모든 자산을 다 어뉴이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어뉴이티에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 그걸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기타 자산들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입니다. 여기까지이고요. 모쪼록 이 어뉴이티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께 좀 근본적인 컨셉에 대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